오늘의 얘기는 꿀벌입니다. 꿀벌 중에서도 토종꿀벌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토종꿀벌은 원산지가 동남아시아로 크기는 12mm 정도이고 몸은 전체적으로 황사털이 고루 덮여 있습니다. 겹눈은 검은색이고 겹눈 더듬이는 길이가 약 3에서 5mm 정도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배 부분은 검은색 마디 사이에 황새털이 나 있습니다. 서양벌에 비해 생산력은 떨어지지만 내한성이 강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한 품종이고 그래서 가축처럼 길러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꿀벌의 세계는 지리산 계곡에서 토종꿀 재배하시는 분의 벌통입니다. 이분은 읍내에서 건강을 하시는 분인데 20년이 넘는 세월을 벌꿀만 치신 분이라 벌꿀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그만큼 꿀벌들이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저기 계곡이 양지바른 산비탈 쭉 늘어선 벌통들이 보이시죠? 저기가 우리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벌통 마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삐들치 냇가라고 하는데요. 볕이 잘 드는 냇가란 뜻이랍니다. 큰 버드나무 아래 왼쪽에서 5번째 벌통을 들어가 볼까요? 마침 숯벌이 있군요. 이 숯벌이 오늘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지켜볼 숯벌은 태어난 지 17일째 됐습니다. 일벌로 태어난 동기들은 아기를 돌보는 부모, 나라를 지키는 병정, 경찰, 환경과 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요원, 꿀을 따오는 일꾼, 밀랍을 만드는 생산직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직종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 우리 주인공은 아무 일도 맡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친구들이 나날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친구들이 모여노는 저녁 놀이에도 나가질 않았군요. 보나마나 새로 맡은 일이 어떻고 너무 힘들어서 날개 쭉지에 힘이 없다느니 앞발에 잔털이 자라서 제법 모양새를 갖추었다느니 너스를 떨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벌들 전용 통신망인 향기주머니가 울립니다. 소집 명령이군요. 숯벌은 뭔가 신이 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잔뜩 하면서 공동회의가 있는 2층 집 앞실로 갑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회의실은 벌써 4천여 마리가 넘는 숯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 아는 얼굴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숯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봐 각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던 숯벌들이 다 모인 자리인가 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회의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들 긴장한 얼굴이 역력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숯벌도 긴장되는지 턱을 덜덜 떨고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장로벌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대통령이 여왕벌이라면 국무총리, 장관급들은 장로벌들이죠.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삐들지고개 냇가 큰 버드나무 아래 왼쪽에서 5번째 벌통, 우리 주인공이 사는 이 벌통을 움직이는 실권자들입니다. 사실 여왕벌은 안락해 바빠 벌통 마을을 이끌어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장로의 벌들은 색깔은 약간 검은색이 더 강하고요. 일벌들에 비해 얼굴이 좀 사납게 보입니다. 외모만으로도 그 위엄과 권위가 보이죠. 병정벌들은 장내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외부의 어떤 벌들도 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숯벌 여러분들은 다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왕폐하로부터 숯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95일생 이후의 숯벌들은 특별 훈련에 돌입하라는 명령이십니다. 95일 이전에 태어난 숯벌들은 모두 교관이 되고 95일 이후에 태어난 숯벌들은 모두 훈련벌이 되어 교관의 지시에 따라 강인한 체력 훈련에 들어갑니다. 팀장이 된 숯벌들은 번호표를 출입문 왼쪽 창구에서 받아가시고 훈련병이 된 숯벌들은 배속된 팀장 및 훈련 장소 확인증을 출입문 오른쪽 창구에서 받아서 각자 훈련 장소로 가 팀장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훈련? 우리의 주인공 숯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나 봅니다. 그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출입문 왼쪽으로 가서 안내벌이 알려주는 끈끈한 액을 가슴에 발랐습니다. 그것이 벌들이 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인식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절대로 이 인식표에 물을 묻히거나 비를 맞추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인식표를 확인하지 못한 병정벌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는군요. 끈끈이액과 같은 냄새를 가진 팀장벌은 3-2-A방에 있는 100일차 숯벌입니다. 100일차 숯벌 팀장 밑에 35일차 비 오는 날 12번, 30일차 번개 치는 날 30번, 25일차 맑은 날 새꽃밭 15번, 19일차 이른 아침 6번, 17차 봉다리 25번, 이렇게 5마리가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숯벌의 이름이 지금 밝혀졌군요. 우리 숯벌의 이름은 봉다리입니다. 벌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은 애벌레실에서 유충이 벌로 변태할 때 주위 일기 상태나 중요한 사건을 따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 벌의 이름은 봉다리 25번이군요. 봉다리가 태어나던 날 벌통 주인 아저씨가 막걸리를 담았던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갔고 아저씨는 이 봉지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봉다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봉다리를 외치는 주인 아저씨를 본 보모벌이 태어나는 벌마다 봉다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봉다리는 그날 25번째 태어난 벌입니다. 나는 찬바람 78호 100일차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추위가 엄습했었다. 그때 삐들지넷과 큰 버드나무 아래 왼쪽에서 5번째 벌통 마을은 많은 가족을 잃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남아 꿀벌 마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무서운 추위와 싸우며 비상하는 그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여왕벌과 짝짓기를 할 거란 말이다. 그 장로회인가 뭔가 하는 것들이 나를 현역에서 은퇴시키고 교관을 만들어 버렸다. 나는 지금도 나의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는다. 95일차도 현역 교육을 받는데 100일차라는 이유로 현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꿀벌 사회의 모순이고 현 지도부의 실책인 것이다. 그러나 내 개인의 일은 개인의 일이고 너희를 맡은 이상 후임자가 올 때까지 나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불만이 있어도 또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실히 끝내야 하는 것이 꿀벌의 사명이고 자랑인 것이다. 알겠나? 찬바람 78호 교관은 결의에 찼습니다. 무척 흥분되어 있었으나 그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봉다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관이면 꽤 높은 자리인데 왜 그것을 싫다고 하고 훈련생 벌이 되려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훈련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상? 그건 뭘까? 그것을 위해 숯벌이 있는 것이고 비상할 수 있는 숯벌만이 진정한 숯벌이 되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숯벌의 존재 이유는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다리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별반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건 역시 그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인지도 모르니까요. 봉다리를 비롯한 숯벌들은 훈련에 열중입니다. 4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여왕벌과 결혼을 하겠다는 다부진 꿈과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봉다리 25번은 예외인 것 같고요. 이제 봉다리 25번은 일벌 친구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벌집 하나에 목숨 걸고 죽도록 고생하는 일벌에 비해 봉다리 신세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찬바람 78호 팀장은 매일 장로 회의실로 찾아가서 따지고 항의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훈련을 마친 팀장벌이 장로의 사무실을 지키는 병정벌들과 실강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모든 새끼벌들이 다 얼어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찬바람 78번이야. 병정벌이 팀장벌을 끌어다 내팽개쳤습니다. 봉다리 25번이 팀장벌을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마시는 막걸리를 먹고 왔군. 지나가던 늙은 병정벌이 혀를 찼습니다. 막걸리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세상에 나쁜 건 없단다. 좋게 먹으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먹으면 나쁜 것이 되는 것뿐이지. 그런데 왜 지나가는 벌들이 팀장님을 한심스러워하죠? 글쎄다. 우리의 통념이겠지. 공동체의 생각 말이다. 너희 팀장은 우리들과 생각이 다른 것 같구나.
늙은 병정벌은 말끝을 흐리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말이죠. 숫벌은 한 벌통 마을에서 매년 만여 마리 정도 태어납니다. 물론 가을과 겨울에는 태어나는 숫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아예 숫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벌통 마을에 꿀벌의 숫자가 많아지면 여왕벌은 자신이 일구어 놓은 벌통 마을을 떠나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 든 벌, 청년벌, 소년벌, 애기벌 할 것 없이 1대1로 나눕니다. 꿀벌이 잔류파와 분봉파로 나뉘게 되면 각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일단 분봉파는 꿀벌 마을을 나가서 임시로 자리 잡을 터를 물색합니다. 주로 꿀벌 마을 주변에 있는 큰 나무를 택해서 그리로 안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리를 잡고 집터를 확정짓게 됩니다. 멀리까지 꿀을 따러 나갔던 일벌들이 집터를 알아보는 주요 임무를 맡습니다. 이들이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한 다음에 여왕벌이 분봉을 하여 가까운 나무 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여러 벌들이 알려온 소식들을 종합해서 여왕벌이 위치를 정하고 이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벌통마을에 남아있기로 한 벌들은 여왕벌이 짝짓기를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왕벌을 만들 수 있는 애기벌을 키우고요. 숫벌에 훈련을 시킵니다. 숫벌들의 훈련은 주로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를 토대로 여왕벌과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숫벌과 짝짓기를 할 수 없는 숫벌을 구분해냅니다. 짝짓기를 할 수 없는 숫벌들은 새들의 공격이 있을 경우 새의 먹이가 되어서 여왕벌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를 어기고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 달려들면 일벌들에 의해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왕벌의 짝짓기 경호 계획을 세웁니다. 경호 계획은 3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1선은 짝짓기 경쟁에서 탈락한 숫벌들이 여왕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쓰는 경비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왕벌이 짝짓기 여행을 할 때에 새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새의 먹이가 되어서 여왕벌의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험이 많은 일벌들이 맡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있는데요. 이들은 여왕벌의 짝짓기 여행을 하는 동안 길 안내를 하고 비록 멀리 갔더라도 벌통마을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많은 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는 게 보입니다. 팀장벌이 죽어 있군요. 붕다리는 지금 죽은 벌을 처음 보는 거 봅니다. 충격이 꽤 커 보이는데요. 자자 비켜주세요. 어디선가 일벌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봉다리 30호가 보이는군요. 며칠 사이에 또 진급을 하였는지 이제는 앞자리에 서서 무리를 지휘합니다. 봉다리 25원이구나. 2층 3-6 구역에서 숫벌이 죽어있다고 해서 걱정했었어. 네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그런데 환경반인 네가 여기 웬일이야? 죽은 벌 치우는 것도 우리 환경반 일이거든. 그렇군요. 벌들의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벌의 죽음은 꿀벌 마을을 깨끗이 쓸고 닦는데 거치적거리는 쓰레기일 뿐인가 봅니다. 얘들아, 어서 치우자. 벌써 냄새가 나려고 그런다야. 자, 잠깐만. 우리 팀장님 어디로 가니? 네 팀장? 벌통마을 입구에서 날개짓 한 10,000번 정도 해서. 거기 어디냐고? 개미마을. 팀장은 개미마을 먹이로 던져지나 봅니다. 봉다리는 큰 충격에 쌓여 할 말을 잊었습니다. 팀장의 갑작스런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죽은 팀장을 개미마을에 먹이로 버리다니. 사실 벌통마을에서는 개미마을과 일종의 계약을 했습니다. 벌들의 죽은 시체를 개미마을 입구에 버리고 그 대신에 개미들은 벌통마을을 습격하지 않는 걸로 말입니다. 봉다리 30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따 저녁에 보자는군요. 아마 그에게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밀랍을 질겅질겅 씹으며
봉다리 30번이 이른 아침 6번과 함께 왔습니다. 봉다리는 이른 아침을 보자 또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너는 밀랍이 그렇게 맛있냐? 멋있잖아. 그리고 멋있고. 멋있긴. 불량스럽게 보여. 니 왜 불렀어? 또 뭐 좋은 자리로 옮겼냐? 어떻게 알았어? 야, 너 귀신이구나, 귀신. 미친놈. 너 승진할 때마다 나 쳤잖아.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랬던가?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지? 뭐가? 내가 3층 32-5 구역에 경비를 서고 있거든? 그런데 말이야, 거기 누가 있는 줄 알아? 새로 태어난 여왕이 거기 있어. 오늘이 5일차인데 몸매가 아주 죽여. 한번 슬쩍 볼래? 이른 아침도 좀 보겠다고 따라 나온 거야. 봉다리 30번과 이른 아침 6번이 봉다리 25번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앞서갑니다. 봉다리가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봉다리도 여왕이 궁금하긴 합니다. 봉다리 일행은 여왕벌 방문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봉다리 30번의 도움으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서 말이죠. 봉다리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이 두근거립니다. 여왕을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도 처음이지만 여왕의 방에서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묘한 향기는 봉다리를 들뜨게 합니다. 지금 여왕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여왕벌이 뭔가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몸에 무거운 것을 매달고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훈련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왕벌은 왜 저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이 운동을 해야 꽉 조이는 맛이 있지 않겠냐? 7월 너무 아름답습니다. 봉다리 30번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봉다리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 여왕벌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봉다리는 밖을 배회해보기도 하고 심한 운동을 해보기도 하지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왕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귀족적인 포스가 느껴집니다. 안 돼! 봉다리가 잠깐 잠든 사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여왕이 다른 숯벌과 혼인하는 꿈이었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도 잠은 자더라.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다. 옆자리에 있던 비오는 날 253번이 봉다리를 놀리며 훈련장으로 갔고 봉다리 역시 시간에 쫓기며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봉다리는 여왕벌을 만난 이후 계속 악몽에 시달립니다. 찬바람 78번이 여왕과 혼인하는 꿈을 꾸고 이른 아침 6번이 여왕과 혼인하는 꿈을 꾸고 비오는 날 253번이 여왕과 혼인하는 꿈을 꿉니다. 봉다리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속의 주인공은 찬바람 78번이거나 이른 아침 6번이거나 비오는 날 253번이거나 아니면 다른 숫번입니다. 봉다리 자신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숫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벌들 마을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여왕을 다른 숫벌에게 주고 싶지 않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보느니 나는 차라리 죽을 것이다. 봉다리 25번은 밤이고 낮이고 훈련에 매달립니다. 몸이 힘들고 훈련에 지칠 때마다
악몽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벌떡마을의 아버지가 될 거라 다짐을 합니다. 체력 훈련?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순간적인 스피드야. 날개 힘이 누가 더 강하냐, 스태미너가 많이 있어서 힘차게 한꺼번에 쏘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봉달아, 내 이제 와서 얘기지만 나는 체력적으로 너하고 비교가 안 돼. 나는 이미 글러먹었어.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너는 스태미너도 있고 체력도 있고 순간적으로 차고 올라가는 힘도 있고 가능해. 그러니까 너는 여왕벌이 하는 훈련을 그대로 따라해. 알겠지? 정말 내가 가능할까?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여왕벌이 너무 보고 싶고 다른 숫벌이 여왕벌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숫벌이라면 벌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을까? 안 그래, 찬바람? 당연하지. 고된 훈련 속에서도 봉다리는 새 여왕벌을 훔쳐보는 게 낙입니다. 어린 티가 역력하던 여왕벌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져 갑니다. 보고 싶다 여왕벌, 갖고 싶다 너를.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옛 여왕벌이 무리를 이끌고 새 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새로운 여왕벌이 혼인비행에 나설 것입니다. 잠시라도 여왕벌의 자리는 비울 수가 없으니까요. 봉다리는 혼인비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바심이 납니다. 어린 여왕벌을 다른 숫벌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밤이면 짐승 같은 숫벌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여왕을 그들이 유린합니다. 봉다리는 이런 악몽을 견딜 수가 없어 여왕벌의 처소로 달려가 보지만 감히 여왕의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봉다리가 30번을 찾습니다. 하지만 30번에게서는 좀처럼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해가 뜨고 한참 뜨거운 날이 되었을 때 30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봉달아, 미안해. 너무 바빴어. 어떻게 된 거야? 새 여왕님이 거찰 궁전과 그 주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책임을 맡고 있거든.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 그게 아니라 네가 아니면 나는 여왕을 훔쳐볼 수가 없잖아. 그게 있잖아 봉달아. 뭔데? 봉달이 30번은 오늘 들은 얘기를 25번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뭔 소리야? 여왕의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게 여왕은 알을 많이 낳아야 하잖아. 그래서 숫벌 한 마리로는 부족하대. 산수유. 산수유. 봉다리는 훈련 비행을 하며 산수유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여왕의 이름을 산수유라 짓고 혼자만 불렀답니다. 그렇게 곱고 예쁘고 가녀린 여왕 산수유가 하나의 남편으로는 부족하답니다. 밤마다 꾸던 악몽이 정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봉다리 30번이 어찌할 바 몰라 하다가 자리를 뜹니다.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는 게 더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 여왕이 거처할 처소가 마련되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습니다. 봉다리 30번은 여왕의 경호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가장 용감하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지리에 밝은 벌들만을 골라 뽑은 경호부대입니다.
지리에 익숙치 않은 여왕이 혼인비행을 마치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너희들은 여왕 폐하가 혼인하기 위해 높이 치솟아 오를 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숫벌만이 여왕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정리해야 한다. 특히 하늘의 무법자들이 여왕을 해칠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너희들이 너희의 목숨으로 여왕을 지켜라. 알겠나? 봉다리 30번은 군인벌로서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벌통마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여왕벌이 혼인할 때까지의 숫벌 경호계획은 있지만 혼인계획이 끝난 다음에 숫벌들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봉다리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는다. 너희들에겐 명령만 있고 명령에 따를 의무만 있을 뿐이다. 해산. 사실 벌통마을에서 숫벌들의 존재의 의미는 혼인비행까지입니다. 혼인비행이 끝나고 나면 숫벌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식량이나 축내는 잉여 벌들일 뿐입니다. 때문에 혼인비행이 끝난 뒤로 숫벌들은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차별받고 멸시받으며 벌통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또한 벌통마을에서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혼인비행에 성공한 숫벌은 내장이 빠져 죽고 혼인비행에 성공하지 못한 숫벌들은 벌통마을에서 쫓겨나 죽는 신세인 것입니다. 드디어 혼인비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숫벌의 총 숫자는 3867. 지금까지 숫벌들을 지도하던 팀장벌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도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왕 폐하와 혼인비행을 할 것이다. 혼인비행이 끝난 조는 내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도록. 알겠나? 제1열 출발! 벌통 입구를 가득 메운 숫벌들로 해서 한낮인데도 해질녘처럼 어둡습니다. 봉다리는 11열 5번째 줄에 있습니다. 앞에 줄의 벌들이 무리지어 날아오릅니다. 온통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봉다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봉다리도 날아오릅니다. 병정벌들이 안내하는 대로 하늘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합니다. 4천여 마리의 모든 숫벌들이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여왕벌이 움직일 것입니다. 숫벌들이 모두 나온 다음 병정벌들이 숫벌들을 에워쌉니다. 숫벌의 주변을 에워싼 병정벌들은 총 3겹입니다. 혼인비행을 안내할 안내벌, 혼인비행을 경호할 근위대, 혼인비행 외곽을 경비할 외곽벌들입니다. 봉다리 30번 병정벌은 외곽을 경비하는 조입니다. 숫벌들은 안내벌들의 신호에 따라 벌통마을 주변을 맴돌고 맴돕니다. 감나무와 뽕나무를 지나고 높다란 미루나무 앞에서 다시 벌통마을로 돌아오기를 수십 번. 앞열의 숫벌들이 뒷열의 숫벌의 꼬리를 잡자 맨 마지막 열의 숫벌들이 병정벌들에 의해서 혼인비행 코스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결승에 오른 숫벌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왕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승에 오른 숫벌들마저도 이제 우열이 가려집니다. 봉다리 25번은 아직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때 벌통마을에서 여왕벌이 혼인비행을 시작합니다. 호위벌들이 입구를 열고 여왕벌이 날아오릅니다. 봉다리가 여왕벌을 발견하고 산수유라 외칩니다. 봉다리가 지은 여왕벌의 이름입니다. 마침내 봉다리가 여왕벌을 따라잡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봉다리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봉다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라고. 내 이름? 나는 이름이 없다. 나는 그냥 여왕일 뿐이다. 여왕이
짝짓기 할 수 있는 자세를 잡으며 봉다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시간이 없다. 봉다리가 여왕의 냄새를 맡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여왕의 냄새. 그 냄새는 따뜻하며 부드러웠습니다. 봉다리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숯벌의 상징을 꺼냅니다. 어서 너의 것을 다오. 산수유, 내 이름은 봉다리 25번.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지.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너는 이름에 집착하는구나. 그러나 내 이름이 무엇이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어서 오너라. 이제 혼인비행을 마쳐야 할 때다. 똑똑히 들으라고. 내 이름은 봉다리 25번 89일 차야. 여왕과 봉다리의 짝짓기가 성공하자 여왕은 더욱 속도를 내어 봉다리를 떨구었습니다. 여왕의 몸에 낀 숯벌의 상징은 봉다리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봉다리는 내장이 터져 땅으로 떨어지고 여왕은 다른 숯벌과 혼인비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출발선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왕벌이 2번의 혼인비행을 더 마친 다음 벌통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왕벌이 벌통마을에 들어오자 시녀벌들이 여왕벌 몸에 박힌 숯벌들의 상징을 빼내고 여왕벌을 왕궁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여왕벌은 내일부터 산란을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천여 개씩 알을 낳아 벌통마을을 더욱더 왕성하게 이룰 것입니다. 여왕벌의 혼인비행이 성공리에 끝나자 벌통마을은 외곽경비의 숫자를 늘려 숯벌들이 벌통마을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숯벌들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다른 포식자들에게 먹이가 되어 그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봉다리가 떨어진 곳은 비둘지냇가 큰 포도나무 아래 왼쪽에서 5번째 벌통에서 좀 멀리 떨어진 개울가입니다. 이제 봉다리는 숨을 거둡니다. 개미들이 달려들기 전이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